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현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원주 지역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런 가운데 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겨야 되겠고요. 중부지방이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이 곳에 따라서는 호우 가능성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기장이라서요.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독서의 달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오늘 좀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국제 결혼이 늘고 있는 요즘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죠. 좀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 좀 그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에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 날짜와 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이 교사는 퇴근 후나 또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고 이 고시안은 2학기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 지방세 유예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보조금 확대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후보군을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날 설명회를 기점으로 오는 11월까지 이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금대 또아리굴 관광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금대 또아리굴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 국가철도공단 소유인 폐철도를 매입하기로 하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부지 매입비 23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9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월에 폐선된 중앙선 방곡에서 치악역 구간에 또아리굴 관광열차와 방곡역 7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의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취재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가 지난 월요일 14일에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만은 이 600여 명의 당원들이 대거 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좀 새 결집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14일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국민의힘으로 600여 명이 대거 입당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강원도 내 새 확장이 시작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원 지역 주요 인사 입당식을 열고 김종문 전 부시장과 김종문 전 동해부시장과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을 지냈었던 박주연 전 동해시의원을 포함해서 총 609명의 입당을 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당대표는 강원도를 시발점으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동지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그 첫 발을 강원도에서 내디뎌 기쁘다고 말했고요. 또 이날 600여 명의 입당식을 주도했었던 이철규 사무총장도 입당하는 609명을 뜨겁게 환영한다면서 살기 좋은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이 박주현 전 동해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으로 2번 재선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또 비판 성명을 냈어요. 굉장히 시니컬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당식에 이어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이제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돈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요. 예산 정책 지원에 좀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군요. 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현장 최고위원회를 바로 열었는데요.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날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법의 실효성 제고와 SOC 확충 등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철규 총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군사와 산림, 환경, 농지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율적 규제 완화 근거가 마련이 됐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고 또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오랜 수건 사업인 용문에서 홍천까지의 철도 그리고 영월 삼척 고속도로 등 SOC 확충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정 범위 확대도 제안했는데요.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주택이 침수될 경우에는 대규모의 금액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재난지역에서 제외가 되는데 당이 이 부분을 손질해서 침수됐을 경우에도 피해액과 상관없이 그 지역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영호 의원은 정밀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액화수소 등 규제특구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9월에 세계살림 엑스포와 내년 1월에 열리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등 국제 행사가 있는 만큼 성황리에 맞설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와 또 입당식이 끝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잇따라 논평을 또 냈는데요.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현장 최고위원회였다. 굳이 왜 원주까지 와서 강원도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없는데 왜 원주까지 왔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을 지냈었던 박주현 전 동해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을 두고도 뭐 배신 인사가 국민의힘의 영입 인사로 되는 이 부분이 정치 불신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평도 있었습니다. 예. 뭐 출마 이제 기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번을 계속 요구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건 정리하고요. 자, 아무튼 잼버리가 최근에 끝났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계기로 이 국제 대회 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어떤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 살림 엑스포 또 큰 행사죠. 내년에 열리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좀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그 시내에 이 속도, 이 자동차 속도를 30에서 50km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공단도 들러서 이 속도 제한도 좀 약간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일반인들로서는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그 새 결집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올 연말부터 또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공천 작업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고당협을 지금 재정비 중이고요. 그리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동시에 현역 의원들의 평가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현역 의원들의 평가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등 이렇게 공천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지난 16일 오후 당사에서 원주, 을 등 사고당협 후보자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24일쯤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당협위원장 인선은 사실상 공천의 시험대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강도 높은 당무감사가 예고돼 있는데요. 당무감사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위한 지표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무감사 결과 부실한 당협위원장을 과감하게 교체한다는 방침도 세웠고요. 또 내년 당내 일각에서는요, 현역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둔 당무감사 결과가 현역 물갈이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정보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윤핵관들이 좀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철규 사무총장이죠. 네. 이 같이 가지 못하면은 승선하지 못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뒤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혁신안이 나왔어요. 일단 대의원 제도를 좀 개편하겠다. 그리고 공천 하위 평가자 감점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당장의 의원총회도 열렸습니다만은 이 반발이 상당한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쯤에 공천룰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자, 그리고 공천 평가에는 학교 폭력 부분도 들어가 있는 등 조금 더 강화한 내용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 금방 끝났지만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공천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 등을 제안한 이후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할 때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부여와 또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하위 20%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위 30%로 늘리고 공천을 할 때 경선을 하게 된다면 감점 폭도 4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을 높여나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공천심사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을 했고 현역 의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장 지난 16일에 열렸었던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반발하는 의견들이 빗발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호남 지역에서 좀 더 집중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강원도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군이 민주당은 조금 폭이 좁은 데다가 춘천갑의 허영 의원과 원주을의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 등 현역 의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당내 도전자가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혁신 개혁 공천론이 이제 막 대두가 되더라도 강원도에 이 상황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계속해서 재판받고 있고 또 검찰 소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과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느냐, 좀 한계론을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아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철규 사무총장 위층에서 한 발언이 또 파장이 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었다라는 의원들의 어떤 일각의 의원들의 말도 있었는데요. 예.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함께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승선이라는 표현을 두고 당장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지 못할 거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라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총장은 일반론적인 얘기였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 이철규 총장은 언론에 나가서 당을 비난하는 소리나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총장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막연히 동료를 비난하는 정치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거꾸로 노를 젓는다거나 배에 구멍을 낸다든가 해서 침몰하게 한다면 그 배에 함께 승선할 수 없는 승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위화감을 조성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내년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고 또 공천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그 파장은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보통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을 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총장이 이제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장내가 굉장히 가라앉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 얘기가 끝나고 나자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이 누구를 겨냥을 했느냐, 이 누굴 지칭을 한 것이냐, 그리고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당장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군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이한우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다음 달이죠. 9월이 독서의 달인데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오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독서의 달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좀 미리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2023 독서의 달 문화행사를 운영할 예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독서의 달 행사는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오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연, 저자 강연, 체험 전시와 같은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9월 독서의 달은 국가가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한 달인데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책과 친해지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원주 시민분들이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서관 속 라탄 독서등 만들기, 가족과 함께 꿈꾸는 도자기, 하이라이트 쇼, 후룰 북 콘서트, 슈퍼거북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김주아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독서의 달은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2023년 독서의 달을 맞아 작가 강연,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술 공연, 청소년이 참여하기 좋은 훌훌 북 콘서트, 중학생에서 성인을 위한 독서 등 만들기 체험 행사,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도자기 체험 행사 등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과 행사들 중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이 프로그램 외에도 원화 전시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 선정도서인 백희나 작가의 이상한 손님을 9월 5일부터 17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9월 2일 토요일에는 두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 소재인 등나무 재료를 이용해 직접 손으로 엮으며 라탄 독서 등을 완성해보는 체험과 꿈꾸는 도자기라는 책을 읽고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도 배우고 가족과 함께 책 속 주인공처럼 나만의 도자기를 제작해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9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마술쇼와 버블쇼 그리고 풍선쇼가 함께 어우러진 하이라이트 쇼와 또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 후루를 주제로 북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그 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북마크 증정 행사, 독서 여권으로 독서 여행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김주아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8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작가 강연, 마술 공연, 체험 행사는 신청 첫날 모두 마감되었고 현재는 훌훌 북 콘서트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훌훌 북 콘서트는 훌훌 작가님과 밴드 판이 함께하는 음악 형식의 작가 강연으로 전반부는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훌훌, 문경민 작가님의 인터뷰, 그리고 관객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독서의 달 문화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 읽는 기쁨을 누리고 다양한 독서 문화 경험을 통해서 도서관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9월. 이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또 저녁엔 그래도 선선하겠죠. 이럴 때 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독서의 달,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국제 결혼이 늘고 있죠. 또 다문화 가정이 원주 지역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제 이어서요. 원주 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과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죠. 원주 문화관광협동조합 무지개 김문아 대표 연결해서 좀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어서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네. 이 원주 문화관광협동조합 무지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아, 네. 제가 이제 그 취업 상담사로 근무할 당시에 저희 센터에서 직업 훈련 과정인 그 다문화 여성을 위한 여행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다문화 여성들에게 이제 협동조합 창업을 제안하면서 저희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네, 여기에는 일본인 분과 필리핀 분, 중국인 분과 같이 이제 구성원이 되어서 네,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분 정도 그러면 함께 참여하고 계신 거죠? 아, 저희 협동조합은 이제 5명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 다문화 부는 3분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다문화 가정이 현재 그 원주 지역에 몇 가구 정도 있는지 좀 최신 좀 통계치가 있나요? 아, 최신은 예, 지금 2천여 가구 수로 강원도에서는 저희 원주가 제일 많고요. 네,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이제 매년 증가 추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2천여 가구 이상이 된다고요? 네. 2,008가구 수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 협동조합 무지개에서는 뭐 사업을 또 카페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차원에서 좀 일자리가 가장 뭐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아이들의 어떤 언어 교육 문제라든지 좀 토로하는 그 어려움이나 필요한 점들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점들이 좀 그중 특히 어렵다고 하던가요? 아, 뭐 토로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처음에는 그 언어가 굉장히 많이 소통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문화의 차이, 음식 차이,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뭐 속상하거나 친정이 그리울 때 어디다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요. 특히 아이들 키울 때 좀 더 어려움이 크다라고 좀 이야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뭐 이제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수업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 다문화 엄마들은 왜 그 언어 소통이 일단은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아이들한테 뭐 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힘들고 학교를 가서도 이제 뭐 돌봄센터나 아동센터의 교육을 거의 이제 위임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언어 구사력도 굉장히 좀 늦고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뭐 이제 뭐 엄마가 외국 사람이니까 놀리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고 또 따돌림도 당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아이들의 교육 격차 좀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 격차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타난다 하지는 않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20년 이상 그 거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아직까지는 뭐 집계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 왜 이제 엄마가 이렇게 계시다가 뭐 다른 뭐 어디 어느 날 갑자기 뭐 사라진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도 정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한 아직은 뭐 성인이 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직은 유의미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분명히 또 관심을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또 어머니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어떤 지원이 당장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저희 뭐 센터에서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협동조합에서도요.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어려서는 엄마한테 막 의지하고 엄마가 최고고 엄마한테 기대고 했던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왜 엄마가 이제 좀 나랑 좀 틀리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중2병이 더 심하겠는데요? 아, 네. 맞아요. 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소통이 일단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춘기가 지나거나 정말 중2병이 들었을 때는 자기들 아이들끼리 뭐 얘기를 할 때 엄마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네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엄마는 몰라도 돼! 이러면서 엄마를 소외를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엄마들이 엄청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좀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이 아이들이 정말 문화의 차이를 엄마의 나라는 이렇단다, 문화는 이렇고 음식 문화는 이렇단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먼저 좀 알려주는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정, 다문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아이들 좀 어느 정도 중2 네. 시점 되면은 굉장히 서로가 힘든데, 네, 그 정도가 심각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예. 바로 이런 그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고 또 어려움을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하고 또 이제 일자리 문제도 함께 창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또 협동조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협동조합 무지개 혹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저희 뭐 방송 듣고 원하시는 분들은 네, 미로시장으로 예, 방문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환영을 알겠습니다. 하고요. 미로시장의 협동조합 무지개 좀 검색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아 대표였습니다.